이따금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거나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을 받을 때면 저는 종종 별을 보러 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침 하늘에 익숙한 별자리가 보입니다. 큰곰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북두칠성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하늘에서 별자리를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세 개의 별이 나란하게 빛나고 있으면서 주변에 팔과 다리처럼 보이는 별들을 찾았다면 오리온 자리라고 불리는 별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사람들이 보던 별자리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별자리들과 똑같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고요? 흥미롭게도 저 별자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딱 눈에 띄는 별자리가 하나 딱 보일 수 있어요. 요 언저리에. 쭉 보다 보면요? 예. 요 별자리 뭔지 아시겠어요? 북두칠성. 이거요? 북두칠성. 그러게요. 이거 예. 북두칠성이네요. 예, 북두칠성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던지 오늘날 사람들이 보던지 요 형태는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별자리를 읽는 것도 똑같잖아요. 이게 북두칠성이라는 말이 동아시아에서 저 별자리의 형태를 부르는 말이죠. 사실 그렇죠. 큰 곰자리잖아요. 큰 곰자리죠. 큰 곰자리는 더 얘를 포함한 영역이고. 그래서 북두칠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권의 별자리네요. 그렇죠.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 쪽에서만 부르는 이름이겠죠. 또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 혹시 요 별자리 혹시 오리온 자리네요. 네, 맞습니다. 오리온 자리입니다. 이렇게 삼성, 오리온 예, 삼성. 그렇죠. 옛날에는 삼수라고 또 불렀어요. 삼수요? 예. 북두칠성이나 오리온 자리 이거는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비슷하게 보는 별자리예요. 모양이. 그렇구나. 근데 그러나 대부분의 별자리들은 네. 그림들이 좀 이렇게 선을 잇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렇군요. 석각 천상열차 분야지도. 1392년 고구려 석각 성도의 탁본을 얻은 이성계가 다시 석각을 지시하였다고 알려진 이 천문도는 과거 동아시아권에서의 천문학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보관품이 우리나라에서 천문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세종홀에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니 뭔가 재미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서양과 동양 모두 별들을 점이 아닌 선으로 이어 별자리로 만들었을까요? 진짜 신기한 게 서양에도 그렇고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고 별들을 이렇게 선으로 잇는 걸 참 좋아했나 봐요, 옛날 사람들. 예. 아마 선으로 이으면 찾기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별들이 점으로만 있으면 네. 찾기도 어렵고 너무 그 어렵고. 별이 맞는지를 이해하기 힘들 텐데 네. 이렇게 별과 별을 선으로 이어놓으면 부르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분류하기도 편하고. 예. 오. 그리고 하나의 또 별이라는 게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행성들이나 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어느 별자리 주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빠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자리로 표현했던 거군요. 네네. 와. 생각해보니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점들을, 그것도 시간에 따라 계속 이동하는 점들의 위치를 찾는다는 게 별자리를 모른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천체 관측을 좋아하는 저도 사실 원하는 관측 대상을 빠르게 찾고 싶을 때 별자리를 이용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쉽고 빠르게 별을 찾기 위함인 것이지 몇 날 몇 시 몇 분에서의 별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들의 위치를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정밀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많이 지속되어 관측 자료들이 쌓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의 일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천체의 운행과 별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도구인 혼천이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혼천이는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이 만원권에서도 찾을 수 있죠. 여기를 보시면 뱅크 오브 코리아 밑으로 몇몇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이 바로 천상열차 분화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동아시아에서 기록한 별자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코리아의 K 글자 밑부분을 잘 살펴보면 영상 앞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북두칠성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뭔가 천구의 모양같이 생긴 이 도구가 바로 당시의 밤하늘의 정보를 관측하는 도구인 혼천이입니다. 그리고 이 혼천이를 약식으로 만들면
간이가 되지요. 굉장히 웅장하죠. 네. 이게 그 오늘날로 따지면 네. 천체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혼천이라는 전통적인 관측기가 있었는데 너무나 복잡했어요. 복잡해서 간소하게 만든다고 해서 간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천체의 위치를. 예, 별의 좌표. 보시면 크게 두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덩어리가 있고 네. 이쪽에 보시면 수직으로 수평으로 되어 있는 덩어리가 있는데 네. 요 파트는 고도와 방위를 측정하는, 이거는 실제 이제 별의 위치인 오늘 현대천문학에서 얘기하는 적경과 적위를 측정하는 건데요. 네. 보시면 여기 실제로 여기 와서 네. 이거를 이제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아. 태양을 볼 수도 있고요. 네. 밤에는 별을 볼 수 있겠죠. 눈금들이 있어요. 오. 그래서 북극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네. 현재 지금 뭐 관건 장치는 있지만 돌려서 네. 여기 이제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 성수도 있고 장수도 있고 익수도 있고. 얘가 돌아가는 건 이 전체 세로축의 시스템을 가로로 돌리는 애고, 그렇죠. 얘는 이제 높이를 그렇죠. 예, 고도를 측정하는 극고도.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건 실제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런 별들은 아까 전에 천상열차 분화지도에 그 28개 별에 다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우와. 이뿐만이 아닙니다. 1년 365.251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해시계와 그림자 위치 하나로 1년 중 절기와 시간을 바로 알 수 있는 앙불구,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바탕으로 천구 위에 별자리가 어떻게 위치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인 혼상의, 마지막으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시계와 혼천이를 결합한 혼천시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도 오늘날의 우리가 품은 열정만큼 하늘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이제 고천문학을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연구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대 천재들의 관측 기록들을 현대천문학에 이용하는 메인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기복원도 해야 되고 실정사진이나 뭐 시연력이나 이런 역법 연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조들의 과학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네. 그런 성과물들을 과학관이나 전시를 통해서 선조들의 전통도 주고 또 과학적 창의력 같은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